단정히 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톱 싱킹, 행복을 끌어들이는 심리 법칙. 리처드 칼슨 지음, 위일부.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심리학의 대가 리처드 칼슨이 전하는 강력한 말. 생각을 그만합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당신의 걱정은 모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새벽 녹화에 도전을 해보는데 목소리가 영 예쁘게 나오지 않네요. 그래도 함께 들어주시고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 삶에 또 다른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 버리기 기술. 평범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대략 5만 개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간다. 다행히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다. 생각 떨쳐버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덕분에 우리는 혼란, 불안, 과도한 자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과다하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정신활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신경쇠약에 걸려 쓰러질 것이다. 당신은 토요일 밤에 어떤 영화를 한참 재미있게 보다가 좀 지루해졌다고 하자. 그러다 내년 여름에 침실을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할지 아니면 하얀색으로 칠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처럼 그 생각을 떨쳐버릴 것이다. 생각 때문에 토요일 밤의 즐거움을 망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생각을 평가하고 분석하거나 곱씹지 않고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 생각이 흘러가게 놔둘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이 떠나면 다시 원래 하던 영화 감상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당신이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쉽게 떨쳐버리는지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이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어떤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 왜 다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어떤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는데 왜 다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당신이 스스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뭐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진리다. 하지만 침실의 페인트를 무슨 색으로 칠할지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그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더 큰 의미를 띠게 돼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색을 칠할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난 항상 결정을 못 내려 같은 또 다른 생각들로 이어지면서 좌절이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 생각은 이제 그만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하나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진 일이 계속된다. 애초에 어떤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통제력이 없다.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작위로 불쑥 나타나는 것 같다. 생각을 통제하는 힘은 생각이 떠오른 후에 시작된다.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거나 흘려보낸다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런 통제력이 생긴다.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거나 흘려보낸다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런 통제력이 생긴다. 이 능력은 생각 그 자체는 당신을 해칠 힘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생긴다.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에 지나지 않고 언제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이미지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 어떤 생각이 필요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 하지만 뭐가 불필요한지 생각인지 잘못 판단하면 공경에 처한다.
예를 들어 침실을 페인트 칠하는 생각은 그냥 무시해버릴지 모르지만 인생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떨쳐버리면서 어떤 생각은 마치 그것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기라도 하듯 분석하고 또 분석한다. 무엇보다 침실 색깔에 대한 단순한 생각보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나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을 버리는 기술을 연습하다 보면 그게 정말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서적 행복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배우면 기분은 훨씬 나아진다. 기분이 나아지면 긍정적 순환이 시작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덜 들어오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털어버릴 수 있다. 잠시 당신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며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는 중이다. 이러다 절대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그러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 냄새를 맡는다. 아래층에 아이들이 산다는 사실을 아는 당신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 도울 일이 있을지 보려고 아래층으로 달려간다. 이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불이 났을 때 그 전에 하던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됐는가?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는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그 생각을 털어버렸다. 당신은 불이 났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난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일을 보러 갔을 때 당신은 그 생각의 부정적인 효과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지 않고 다시 기운이 났고 심지어 위기의 상황에 도움이 될 돈까지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느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과 관련된 감정들이 찾아왔다. 당신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느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길은 똑같은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뿐이다. 세상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화재에 대처한 후 곧바로 원래 했던 생각으로 돌아온다. 이건 마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자, 방해받기 전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아, 그렇지.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내 인생은 정말 끔찍해. 그리고 난 기분이 정말 나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자신을 고문한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 행동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자각이다. 인간에게는 의미 없고 파괴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던 다툼은 어떻게 될까? 모두 바로 그 일에 몰두하는 척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논쟁을 잊는다. 모두 바로 일에 몰두하는 척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논쟁을 잊는다. 관련된 사람들은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된 생각을 털어버릴 동기가 생겼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그 다툼을 끝내기 위해 그 생각을 털어버리라고 제안하면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말이야 쉽지. 어떻게 그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겠어? 너는 할 수 있겠어? 위의 사례처럼 우리도 계속 생각을 떨쳐버리고 있지만 그런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다. 당신에게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떨쳐버릴 동기는 아주 많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곤란한 문제와 고통스러운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해결책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시간이 지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는 생각 내려놓기가 바로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바른 요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수준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생각을 내려놓아서 어느 정도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음번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난번과 같은 생각이거나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들은 또다시 똑같은 패턴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리는 것이란 점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계속 좋은 마음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뭔가를 극복할 때 시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 뭔가를 극복할 때 시간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 10년 전에 일어났건 10분 전에 일어났건 상관없다. 시간의 흐름이 정말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문화적 혹은 사회적 시간대를 설정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그걸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현재 없다. 대개 어떤 종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건 그 일이 일어나고 7일 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한 생각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털어버릴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린 결과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점점 더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생각 떨쳐버리기는 당신이 배워야 할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현재를 살아라.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울증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조언은 현재를 살라는 말일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사실상 모든 영적 스승과 현인들이 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오래된 조언들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주 많고 심지어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간단하다. 사람들이 계속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정적인 미래를 짐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기분이 지닌 힘을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생각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쓸 여지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재를 살기란 불가능하다. 머릿속에 무심코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고 느낀다면 현재에 머무를 수 없다.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자. 난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때 떠오른 생각이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간다면 결국 어디에 이를까? 곧바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그저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일련의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차리면 그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1초 전에 당신은 책을 읽느라 바빴다. 그러다 난데없이 한 생각이 머릿속에 불쑥 들어왔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 바로 습관 때문이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쫓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른 곳에서 노느라 너무 바빠서, 과거나 미래에서 노느라 너무 바빠서 현재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매일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으니까 생각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생겨난다고 믿는다면 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물러나 있을 수 있다. 마치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등장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때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질투심에 찬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던 일을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사람들이 현재에 머무르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분이 지닌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기분 나쁠 때 하는 생각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현재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불쾌한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불쾌한 기분을 불러오고 그런 기분에서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그 불쾌한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뭔가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게 된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안 좋은 생각을 불신하고 떨쳐버리고 무시하는 것이다. 기분이 나쁠 때 드는 생각을 불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릿속은 자신이 상상한 우울과 파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눈앞의 문제들이 너무 긴박해서 현재에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지금 느끼는 이 감정에서 당장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조급해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제, 한 달 전, 아니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일, 다음 주 혹은 15년 뒤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상관없이 마음속 깊이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우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이란 그저 끝없이 경험하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이란 그저 끝없이 경험하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있어 과거는 현재에 더 집중해서 열중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언제나 도착하게 될 더 많은 현재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 행복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과 전심전력을 다해 그 자리에 존재하고 노력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인생의 매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경험하려고 노력한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려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멋진 인생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재를 사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다. 마치 아이처럼 나의 내담자들은 현재에 가장 몰두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을 때나 아이들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뜻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가를 음미할 더 좋은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없다. 현재를 사는 삶에서는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를 살지 않는 삶에서는 이 순간을 음미하는 대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 현재에 몰두하는 대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걱정하거나 과거에 일어날 일을 머릿속에서 곱씹는다. 나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 알았고 그 덕분에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현재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다.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은 그때 자신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알아차림으로써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음번에 우울해질 때는 당신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장담하건대 분명 현재는 아닐 것이다. 일단 현재 이 순간과 당신의 정신건강 사이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끼면 우울한 기분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현재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현재에 가장 깊게 몰두하는 사람들의 예로 아이들을 들 수 있다. 내담자 중 한 명은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묘사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랑 같이 있건 그 순간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요. 아이들은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경험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완전히 흡수합니다. 성인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 이 순간의 생기를 다 쥐어짜게 놔두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더 행복한 느낌을 되찾을 수 있다. 좀 더 현재에 집중하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보는 대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과거 했던 실수들을 다시 곱씹는 대신 그 실수들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저 즐거운 소풍을 갔다가 개미를 발견할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 현재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물론 모처럼 간 소풍에서 개미가 나타나지 않는 편은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망치게 놔두진 않을 것이다. 나도 매일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같은 느낌을 받는다. 종종 그 생각들이 날 내버려 두길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건 단호하게 거부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곱씹는 대신 그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도 우울한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유일한 차이는 생각과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맺는 관계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보고 털어버릴 수 있지만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조건부 행복은 없다. 조건부 행복은 없다. 과거나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결코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
일단 그 목표가 달성되면 또 충족시켜야 할 새로운 조건들이 생긴다. 그야말로 뭐를 하면 난 행복해질 텐데 이런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사실상 뭐든 될 수 있다. 학업을 마치면, 취직하면, 승진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짝을 찾으면, 자식을 낳으면, 집을 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이런 식으로 끝이 없다. 이 목표들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아이를 원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다른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지만 미래만을 생각하면 분명 그 목표들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를 이뤄내도 즐기지 못한 채 다시 새 목표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가 언젠가는 달라지길 원한다면 지금 이대로 오늘의 인생을 즐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쨌든 우리 지금 여기에 있으니 이 순간에 몰입해야 그리고 몰두해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낙심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떤 면에서든 좌절감이 느껴진다면 자신이 이 순간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라. 관심을 다시 현재로 돌려놓으면 아주 신속하게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과정이 점점 더 쉬워지면서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 점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면서도 극히 중요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행복이자 영원히 계속될 행복은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가 즐기길 기다리는 마법과 같고 변화무쌍한 순간이다. 현재는 행복을 제외한 다른 감정은 느낄 수 없는 경이로움을 맛보는 유일한 순간이다. 오늘 생각의 고삐를 당기면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하라. 조급한 행복은 없다. 조급한 행복은 없다. 우울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조급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서두르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습관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상태에 관한 문제다.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바쁘게 사는데도 서둘러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서도 항상 바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인생에서 느끼는 조급증의 정도는 전적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만약 생각이 전부 해야 할 일에 집중되어 있고 그걸 할 시간은 거의 없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정말 두렵지 않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이 모든 순간 끊임없이 서두르며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끝없이 서두르는 문제의 해법은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머무르는 것이다.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신경을 덜 쓰고 매 순간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약속에 늦어 서둘러 운전을 하며 가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도착했을 때 일어나게 될 온갖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느라 정신없이 달린다 해도 결과적으로 약속 장소에 1초라도 더 일찍 도착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도착할 수 있을 수 있다.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잔뜩 긴 짜증이 나는 대신 자신 있고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각하더라도 만날 상대에게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고 원래 만나서 하기로 하던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끝없이 서두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이치다. 또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다시 현재로 되돌려서 하던 일을 다시 계속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잘 안다.
뭔가를 빨리 해야 하거나 곧바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그런 급한 마음은 아껴두기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 놀랄 만한 경험 중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이 서두르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일단 자신의 그 성향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관심을 되돌리는 간단한 방식으로 조급증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속도가 빨라진 걸 알아차리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스스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만족을 뒤로 미루지 마라. 언젠가 삶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삶의 철학은 미흡한 점이 아주 많다. 우선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래를 언젠가 도착할 뭔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막상 그때가 와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것이다. 현재에 충분히 몰입하지 않은 삶에서는 인생이 주는 보상을 즐겨본 적이 없어서 미래에 도착한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삶에서 한 발짝 떨어진 태도다. 취직하며 내 인생을 사랑하겠어. 하지만 취직을 해도 이미 현재가 아닌 시점에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난 지금 행복할 수 없어. 지금은 출세의 사다리를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면 행복할 거야. 이 끝없는 악순환을 깨고 우울증에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삶의 만족을 뒤로 미루지 말라.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인생을 최대한 누리며 살라. 그러면 바로 이 순간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지금뿐 아니라 5분 후에도 그렇게 하라. 1시간 후에도 내일도 그렇게 하라. 당신이 지금 하는 일과 목표의 매 단계를 철저하게 즐기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목표를 이뤘을 때 성공도 즐기게 될 것이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미래 계획이나 성공을 희생하지 않는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미래 계획이나 성공을 희생하지 않는다. 손톱만큼도. 오히려 현재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현재 이 순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몰두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다. 충실한 현재는 언젠가 성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성공의 기술이다. 충실한 현재는 언젠가 성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성공의 기술이다.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갈수록 당신의 문제들이 거의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삶에 녹아든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걱정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대신 매 순간을 건설적으로 혹은 즐기며 보내라. 그런 매 순간이 모여 퍼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한 조각이 될 것이다. 목표는 오직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문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매 순간 매일매일 해나가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목표는 오직 한 번에 한 단계씩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문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하나씩 매 순간 매일매일 해나가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얼마나 힘든지 쏟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뭘 할 수 있는지 향한다면
이미 우리는 해결책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이 순간 한 행동이 해결책을 향한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동안 한때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걱정이 시간 낭비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이 모험의 긴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또한 이 법칙의 외에는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자신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은 매일매일을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게 된다. 누가 알겠는가? 정말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일지.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들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는 걸, 시골에 놀러 가는 걸,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그 일을 즐긴다. 그들이 잠재적인 고객에게 영업 전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일지라도 고객과 통화하는 일을 즐기겠다고 다짐한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몰입한다면 그 순간 가장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자식이나 배우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면 집 밖을 나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가족을 안아주지 않겠는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해하려 들지 않겠는가?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정말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 어떤 후회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삶은 걸작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매 순간 우아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 용서 또한 현재 집중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만약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셈이다. 과거는 지나갔어. 아무도, 심지어 당신조차도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없다. 누군가를 용서하길 거부할 때 당신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다. 현재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상대를 용서하게 되고 그 결과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당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의 현재 역시 그만큼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일이 아무리 끔찍했다 해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조금 더 현실에 집중해서 살아감으로써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존 레넌. 인생을 미루는 습관에 빠지는 건 아주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인생이 언젠가는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보람찰 거라고 믿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그런 생각의 논리를 철저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비극적인 실수란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의 본질은 이렇다. 내일이 오면 미래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할 일련의 현재의 순간들이라는 형태로 도착한다. 그렇기에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 않는 한 당신의 내일은 오늘처럼 공허할 것이다. 그 내일 역시 오늘처럼 음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습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른 가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집중해서 현재를 살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집중해서 현재를 살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늦은 때란 없다. 늦은 때란 없다. 희소식은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기술을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으며 시작하기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현재를 만끽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익숙해 있다.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지나간 실수를 곱씹지 않고 미래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을 때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지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일깨워줘야 한다. 일단 생각은 스스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부정적이거나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잊어버려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처리하라.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가고 있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걱정을 멈추고 현재를 살면 인생이 얼마나 술술 풀리는지 보고 놀랄 것이다.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소중한 순간을 고통스러운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허비하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라. 과거에서 배운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놓아주어라.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미래는 좋아질 거라는 점을 인식하라. 조급하게 굴지 마라. 미래가 곧 여기에, 즉 당신의 현재에 당도할 것이다. 스톱 싱킹을 읽으면서 지난 몇 년간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40살이 되어서야 마음이 불편한 채 늘 사막에서 도망치는 말 한 마리처럼 달리기만 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민했던 내가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지 못해 생긴 상처로 가짜인 내가 늘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진짜 사랑을 아들에게 또한 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목소리를 버렸고 내 안의 분노와 마주하며 분노를 버렸습니다.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아직 아들에겐 힘이 들어가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막혔던 감성도 찾고 공감하는 마음도 찾았습니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찾았고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과거의 찌꺼기가 올라오는데 요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모든 것은 제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스톱 싱킹 또한 지금 이 순간 과거에 얽매인 저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아, 과거의 생각을 내가 또 잡고 있구나. 서채원이라는 존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지금 필요한 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제게는 큰 울림으로 제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스톱 싱킹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필요한 심리적 처방과 안정감을 준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